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래프부터 그려야 된다. 자, 바로 이그샘플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최대랑 최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도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이그샘플 밑에는 이그샘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극대극소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극대라고 해서 얘가 최대일 거라고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극소라고 해서 얘가 최소일 거라고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뭐 자르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다고 하자. 그러면은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그들 값끼리의 서로 대소관계를 파악을 해보셔야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확히 정확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 그림을 그려봤을 때 후보가 될 만한 녀석들을 색출해보는 거야. 당연히 최소값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누가 있겠어요? 이 극소값이랑 그 다음에 양끝값. 근데 지금 그림상에서 얘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얘네 두 개가 후보로서 값이 계산되면 되겠지. 그래서 그들 중에서 작은 값을 체크해 주시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극대값은요? 당연히 극대값이 최대값은요? 이 극대값과 그 다음에 여기 양끝값 얘네들이 후보가 되겠지? 근데 아무래도 얘는 그림상 적절치는 않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고 더 큰 놈을 최대값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린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낼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이그샘플 볼게요. 일단 구간은 조금 이따 생각하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는 x 세제곱 그럼 당연히 f'이 무엇인지 구해줘야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랑 여기가 각각 마이너스 1이랑 1이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증가표는 굳이 안 그릴게. 우리는 이미 그거 다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프린트 줬잖아. 그치? 여기서 f'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 f라는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에서 당연히 무슨 값을 갖겠습니까? 극대값을 갖겠죠. 1에서는요 극소값을 갖겠죠. 각각의 값들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여기 위에다가 대입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얼마? 4 마이너스 1, 4 그 다음 여기는요 1을 대입한 거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0이라는 값을 갖겠죠. 1, 0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0부터 3까지 한번 잘라보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저기 있으니까 당연히 0부터 3까지는 어떻게 잘리겠습니까? 이 어중간한 곳, 이쪽에서부터 여기 어딘가로 잘리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겠어? 유력한 후보? 예,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실제로 얘가 이쪽에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물론 1부터 3까지 두 칸 떨어져 있으면 한 칸 떨어져 있는 얘보다는 더 높이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건방지게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고 0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 그들을 따로따로 조사해서 더 큰 값을 최대값으로 취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0을 대입해볼까? 그럼 얘는 0,2지? 3을 대입해볼까? 그럼 요건 27에다가 요건 9 빼고 그럼 18에다가 2 더하니까 요건 20이야. 3,20 따라서 20이라는 걸 최대값 0이라는 걸 최소값으로 가지면 되겠다. 어때? 너무 쉽지? 그래프 하나만 그리니까 제일 높아 보이는 곳, 제일 낮아 보이는 곳 그곳에서 함수값만 불러주면 돼. 그것이 최대랑 최소야. 이해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 건데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재미없게 그냥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만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형을 줘놓고서 혹은 어떤 상황을 줘놓고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한 변의 길이가 6m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에 내 모퉁이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얘네가 어떻게 접혀지는지는 알지? 양쪽 귀퉁이 x만큼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한 변이 6-2x라고 고정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6-2x, 6-2x 얘네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부피니까 높이까지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걷다가 x를 곱한 다음식 6-2x의 제곱 곱하기 x라는 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입장인 거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범위가 직접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얘네들 모두가 다 길이이기 때문에 x라는 것은 어떨 때부터 0보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0보다 클 때부터 어떨 때까지 얘가 0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겁니까? 3보다는 작을 때까지 이렇게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줘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범위 꼭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우린 이 3차식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y는 의 꼴로 생각을 한 상태로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얘를 일단 먼저 전개부터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분해줘야 될 것이고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 어디에서 증감, 극대, 극소 나타나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 범위에 잘랐을 때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에서 얼마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이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시작! 물론 얘가 이제 답까지 다 구해주고 있지만 저기 어디가 좋냐면 193페이지 그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좀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이제 뭐 192페이지에 뭐 오른쪽 하단 보시면 거기도 공간이 있으니까 걷다가도 풀어보셔도 되고. 자, 숙제를 들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책상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줘요. 너가 내 준수야. 내가 주면은 너가 집어가지고 나한테 주면 돼요. 그 애들은 하나씩 나눠주면 돼. 자, 일단 이거는 보자. 쉬운 문제 같은 이렇게 집어가지고 애들은 하나씩 주면 돼. 찍는 거 여기가. 지금 모든 엄마가 안 받으면 자, 얘들아 조용. 자, 다 풀어보셨어요? 자, 조금 이게 과정이 좀 스피디하게 됐으면 좋겠다. 자, 보자. 일단 요거 같이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x가 되겠죠. 그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12x 제곱 마이너스 48이네? 마이너스 48 x 그 다음에 플러스 36 그럼 딱 봐도 12라는 걸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얘가 뿔이 되니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프 개형 먼저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1, 삐리리 여기다가 3, 삐리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굳이 요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범위가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따라서 0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여기에서의 함수값만을 목표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해 보시면은 1 곱하기 6 빼기 2 즉 한마디로 4의 제곱 16이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어때다 지금 이 문제 푸는데 한 1분 정도쯤밖에 안 걸린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예제 1번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까? 일단 너네들 혹시 안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혹시 종이 필요하시면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 알아서 배분하시든 자기 책 밑에다 놓으시든 하세요. 필요한 사람들 가자. 필요한 사람들 계속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좀 무리하게 오늘까지 그거 함수의 그래프 연산 문제 풀어라고 했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신속하게 돼야 돼 이게. 조금 더 신속하게.
자,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하자. 여러분들께 내가 나눠드렸었던 그 프린트 그거를 그냥 단순히 풀고 끝내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이제 같은 그래프도 같은 이제 식도 계속 미분하고 또 도함수 그래프 그려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F도 판단해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면은 이 속도가 진짜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문제 푸는 속도대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속도로 이러한 빠른 판단들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자, 가자. 일단 여기까지는 빠르게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뿔마 뿔이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2, 삐리리 그 다음 여기는 1, 삐리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여기 위에다 대입해가지고 값을 계산하고 여기다 쓰시고 이것도 값을 계산해서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른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요 정도쯤 있겠죠? 3은 요 정도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덧 그려주시면은 이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나요? 그럼 최대가 후보가 될 수 있는 아이는 누가 있어요? 얘랑 얘가 있죠. 최소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아이는 누가 있어요? 얘랑 얘가 있죠. 이게 실제로 더 이렇게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표시한 게 그냥 여기라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가 최소의 후보, 얘랑 얘가 최대의 후보가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4개의 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놈을, 가장 작은 놈을 이렇게 써주시면 그게 뭐 정답이긴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까지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저것도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까지는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아, 반대로 썼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3x고 1이고 여기가 이제 x고 1이 되겠네. 거꾸로 착각했어. 됐죠? 그럼 이제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3분의 1이고 여기가 1로 이런 식으로. 응. 그렇게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아까랑 똑같은 작업 해주면 돼. 근데 여기는 감소 증가 감소잖아. 개형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체크 하시는 거예요. 여긴 3분의 1일 것이고 저긴 2일 것이고 0부터 2까지 자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서부터 자르겠어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쯤까지 이렇게 자르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최소가 되는 후보랑 최대가 되는 후보가 각각 어디에 있어요? 최대의 후보, 최소의 후보. 결국 궁극적으로 4개 값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최대, 최소 선택해 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뭐 도함수 구하는 것도 그냥 마이너스 3x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차라리 이 문제 그냥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3분, 5분 걸린다? 그럼 그냥 이 문제를 버리십시오, 시험 시간에. 다른 더 좋은 문제들 풀어요, 또. 쉽게 풀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 문제 가지고 시간 그렇게 허비하면서 다른 풀 수 있는 문제 2문제라도 낭비해버리면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독이잖아, 아무리 맞았다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말 수없이 많은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수투에서 이 미분을 통해서 뭘 하려고 이 미분을 공부한다고 했지?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하려고 미분 공부한다고 했죠. 근데 미분 공부한 사람이 그래프 하나 제대로 못 그리면은 그럼 미분을 헛 공부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자, 예제 2번. 자, 여기 있는 도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같이 한번 좀 보고 가도록. 예제 2번은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x 2-x.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y축인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2인 거죠. 그 상태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그 순간의 넓이 값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미지수를 뭐로 잡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편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뭐로 잡는 게 가장 나을까? 나는 여기에는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잡을 겁니다. 여기를 a라고 잡게 되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가로의 길이는 얘가 a이고 당연히 얘도 대칭형이잖아. a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에서 2a를 뺀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세로의 길이는 어때요? 이 세로의 길이는 a라는 곳에서의 함수값을 그 높이로 대신 취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이 식 자체가 y는 x괄호 2-x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거니까 a괄호 2-a라고 쓸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 a괄호 2-a에다가 2-2a 얘네를 곱한 것이 그게 넓이 s가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 s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s의 도함수를 그리고 이 s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y고 x로 바뀐다고 하면 똑같은 관계인 거잖아. 안 그래요? 한마디로 너네들이 뭘 푸는 거야? y는 x괄호 2-x 괄호 2-2x 이 문제 푸는 거예요. 겁먹지 마십시오. 너네들은 이 문제를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정 헷갈리면 바꿔서 문제를 풀자.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두 개 곱해주시면 얼마입니까? 2x 제곱이 나올 텐데 x 하나 곱하니까 이제 세제곱. 그 다음에 2랑 여기 마이너스 2x 얘랑 같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2랑 하니까 4x가 되겠죠. 바로 이제 미분 때리자. y 프라임은 그러면은 1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얘는 2 괄호 6x 어디가? 뭐 잘못된 거 있어? 아 6이네요 여기. 오케이 땡큐. 그럼 여기 이제 12가 되겠죠. 그게 6이 아니라 어? 왜? 그 2가 왜 12가 2 4에다가 그 밑에요 그 밑에. 요거 6 아니야? 잠깐만. 2 이것도 맞잖아. 아니 그 왼쪽이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니 아 멍청하네. 이것도 6 맞지 근데? 2 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니까 그것도 6 맞고. 네, 뭐 계산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바뀐다. 그러면은 2 괄호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야, 이거 인수분해 되냐 이거? 계산 잘못한 부분 있는 것 같은데. 4, 2 마이너스 6 맞고 2, 4, 4x 맞고 미분 맞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거. 문제 잘못 읽었나? x 2-x x축 여기를 a 그럼 여기는 a 2-a a 2-2a 뭐 맞는데? 어? 야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맞는데 a 곱하기 2-a 뭐지? 나 못 찾겠어. 나 뭐 틀린 부분 있어요? 여기가 a 2에서 2a를 뺀 거 a 곱하기 2-a 뭐야 맞는데? 넓이 뭐야? 나 지금 뭐에 좀 흘린 것 같은데? 찾아줘 얘들아. 그거 스스로 찾으셔야죠. 아 진짜 빨리. 제가 찾아내는 의미가 없네. 너네 스스 너희가 풀으라고 시킨다. 야 너네가 풀어 씨. 찾아줘. 나 뭐 어디 잘못된 거 있냐? 나 진짜 계산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거 원래 내가 쓴 건 잘 안 보여요. 너네가 발견해줘야 돼. 나를 원망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찾아봐. 그럼 더 잘 찾잖아. 여기가 A, A, E-2. 아이씨. 그냥 공식 써서 하면 안 돼요? 설마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을 것 같아. 아니요, 막 맞아요. 근해 공식 맞는. 맞아? 답이 루트로 네, 나왔는데. 좀 다르긴. 아? 뭐하러 얘가 그렇게 바보같이 문제를 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난 얘를 믿을래. 얘 문제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냈을 리가 없어. 그 누가 답을 보래. 씨, 이거 보고서 틀린 것도 찾으자니까. 씨. 해설 보는 게 아주 습관이야 그냥 아주 그냥. 뭐지 근데 진짜? 맞는 거 아 아니야? 저게 맞아요. 아 맞다고 진짜로? 자기를 좀 믿으셔야죠. 아니 이게 맞다고 하면 너무 지저분하게 나온다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요. 이거 무슨 뭐 루트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막 뭐 마이너스 뭐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만약에 얘가 진짜 근해공식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면 심지어 뭐 분해로 나올걸? 뭐 분해 뭐 마이너스 뭐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답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아 진짜요? 이거 어떻게 푼 거야? 아니잖아 그거는 씨. 아 진짜 저 새끼 이거 또 잘못했냐 나 진짜? 얘는 또 나랑 또 다른 걸 문자로 놨네. 아씨 뭐야 잘못된 거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놨을 때 골탕 먹이려고 한 문제였나?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방금 전처럼 얘를 A라고 잡고서 식을 만드는 방법과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놓고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A라고 놓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 근데 내가 살짝 보니까 얘가 좀 축을 이렇게 그린 걸로 보아하니까 얘는 이걸 A로 놨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A니까 이제 그거에 바탕으로 이제 요 높이를 구하고 그래서 몇 A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문자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될 이유는 없는데. (2a) 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제곱 4x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아이씨 골 때리네. 3, 1. 자 옆에다가 다른 것을 문자로 놓고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요걸 기준으로 해놓고서 우리가 새롭게 문자를 세팅해 봅시다.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얘를 A라고 놓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0이고 얘가 2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길이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1이야, 1,0이야, 1,0.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가 A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A에서의 함수값, 내가 이거를 대입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일부러 저걸 A라고 놓은 거거든. 그래서 1 플러스 A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시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Y는 X괄호 X 2-X였으니까 2-X 여기다가 이제 1 플러스 A를 대입해보시면은 이제 1 플러스 A 괄호 하고서 1 플러스 A 그러니까 1-A 아 좀 쉽게 나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 플러스 A 곱하기 1-A가 되고 여기 있는 전체 길이가 2A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S가 뭐가 나오냐면 2A 곱하기 1 플러스 A 1-A 즉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플러스 2A 이렇게 나온다. 오씨 너무 간단한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형태로 놓고서 이제 보시면 y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6x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x의 값은 얼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이 될 때 x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x는 뿔마 루트 3분의 1이 될 때 얘는 이제 극대 극소를 갖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로 블록하게끔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기가 이제 각각 이 값들이 되는 거야.
그럼 감소 증가 감소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a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요 길이니까 여기는 2고요 0과 1 사이에 a가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0은 한 요 정도쯤 있겠고 1은 한 요 정도쯤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가 될 것이고 이곳에서의 이 결과값이 우리는 최대값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얘는 3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그다음 얘는 루트 3분의 2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요거는 3루트 3분의 6이라고 바꿔주시면 3루트 3분의 4 루트 3 루트 3을 각각 곱해주시면 그럼 9분의 얼마냐? 그럼 9분의 4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지. 되게 자존심 상하네. 왜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왜 안 됐지? 근데 저거 잘못된 거 있어? 저거 근해 공식 쓰면은 a가 1보다 크게 나와요. 그건 상관없어. a가 1보다 크면 안 되지 어? 않나요? 아 잠깐만. 아 둘 다 나오겠지 둘 다. 그래서 3분의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9 마이너스 6 하니까 3. 그럼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하니까 이제 뭔가 그 하나가 나오겠지. 이건 좀 내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 방법대로 풀어주면은 이제 정답은 나오게 돼. 어쨌든 두 가지 버전으로 문자를 세팅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 좀 잘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함수 값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고 요거는 이제 가로의 길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야 보통은. 그래서 요거는 내가 가로의 길이는 조금 희생하고 함수 값을 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대입한 결과로 뽑아내는 것으로 타협을 본 거고 얘는 이제 가로의 길이는 좀 간단하게 만들고 함수 값을 1 플러스 a를 대입한 거니까 조금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 근데 오히려 얘는 대입하니까 함수값이 조금 간단하게 나왔고 얘는 대입하니까 함수값이 조금 지저분하면서 느낌이 조금 싸하긴 했지만 진짜 그렇게 문제가 아예 안 풀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내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좀 짜증나네. 물론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답을 구하면 저거랑 똑같은 답은 나오긴 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진짜 그 결과값을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저 값이 나오나 봐. 그 뭐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을 3분의 아까 3 마이너스 루트 3이었나? 그거를 대입을 하시면 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찝찝하지네. 다음 넘어가. 자 예제 3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뭐로 잡는지에 따라서 얘의 이 풀이의 그 효율성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 자르겠다는 건지 알겠지? 이 좀 뭐랄까 주황색 부분으로 살구색 부분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은 삼각기둥 형태의 전개도에 뚜껑이 없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그걸 이제 접어가지고 삼각기둥 모양의 그릇을 만들겠다, 상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 밑면의 넓이랑 그 다음에 저기 그 높이에 해당하는 그 길이를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x를 뭐로 잡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맡길게. 여기에서 지금 자르는 것이 좀 그림을 좀 잘 자신이 없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자르고, 그렇지? 이때 얘를 x로 잡아도 되고 얘를 x로 잡아도 괜찮아요. 얘를 x로 잡는다면은 그럼 높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겠지, 그렇지? 왜냐면 얘가 높이가 될 테니까 이 접어버리면 얘가 높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얘가 조금 불편해질 거야. 루트 3x가 되면서 이 전체에서 루트 3x 두 개를 뺀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 가로의 길이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그치?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야 될 것이 가로의 길이를 가지고 이 밑면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그럼 얘가 좀 쉽게 나오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 높이가 쉽게 나오는 게 좋겠냐? 뭐가 더 쉽게 나오는 게 좋겠어요? 가로의 길이겠어요? 아니면 이 높이겠어요? 당연히 얘가 좀 더 쉽게 나오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x 이건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겠죠?
물론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를 x로 두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럼 비록 이 루트 3분의 1 x라고 하면서 이 높이가 조금은 그래도 더 복잡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뭐 루트 3분의 1배라는 실수배를 해준 것 뿐인데 뭐 얘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대신 이제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도 x고 그럼 이 전체 길이 갖고 얼마였지? 1? 네, 1이라는 곳에서 x 두 개를 뺀 1 빼기 2x라고 내가 여기 가로의 길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후보들,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좀 유력한 후보였었는데 그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무엇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더 적합하겠는가라는 것을 좀 꼼꼼히 따져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얘를 x로 두는 편이 좀 더 식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더 편할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를 x로 두면 좋겠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자,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자, 이것도 도대체 뭐 어떻게 활용을 해보겠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이그젬플을 보시면은 파악이 쉬울 수가 있어요. 자,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을 몇 개를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너네들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라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때 그 그래프가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요걸 찾아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나 이 부분 이해 안 간다 손. 지금 방금 전에 한 말 이해 안 간다 손. 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요. 우리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라는 그 함수에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는 것 자체가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y에다가 0 대입했을 때 만들어진 게 이 방정식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다.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 x의 값을 찾는다. y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즉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만 할 거예요. 바로 그려봅시다. 자, 식 한번 불러볼까? y는 x세제곱 아이, 좀 빨리빨리 하자. 빨리 불러줘. 6x 플러스 야, 그냥 내가 볼게. 플러스 9x 플러스 1.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해? 자, 그럼 이제 얘 미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래서 얘는 3괄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써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그럼 바로 개형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려주실 거고요. 여기는 1, 여기는 3. 자, 그럼 우리는 이 극대랑 극소가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1에서의 함수값 한번 조사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1, 9, 10에다가 6 빼고 4 더하기 2 하니까 얘는 1,6이 되겠네요. 그다음 얘는 어때요? 뭐 대입하는 거지? 3. 3 대입하면은 요거는 27, 요거는 54, 요거 27 하니까 얘네 3개가 다 없어지고 요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2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럼 x축은 어떻게 그려져?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자, 교점 몇 개야? 1개.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교점 1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 1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 거네. 그치? 부등식도 똑같아. 부등식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풀어볼게요. 방정식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x 플러스 2. 그것이 지금 우변에 뭐가 써져 있어? 뭐 x분의 1. 좀 약간 놀랍죠, 그렇죠? 자, 다시 x 세제곱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분의 1.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y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이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체크할 거. 근데 너네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왜 못 그려요 이 그래프? 아 빨리 얘기해봐. 왜 못 그려? X분의 1. 그래 x분의 1이 있으니까 못 그리지. 아 이런 것도 판단 못하면 어떡해. x분의 1이 있으니까 못 그리지. 너네가 왜 못 그리는지도 몰라? 이거 있기 때문에 너네가 못 그린다고 대답한 거 아니야? 그럼 소신껏 얘기하세요. 다들 홍길동도 아니고 뭐야. 얘 때문에 못 그리는 거잖아. 얘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푸,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건 후보로서 고려가 돼야 돼 말아야 돼? 고려가 되면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과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얘네 둘 사이의 콜라보 이 둘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걸로 바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수학상에서 2차함수와 1차함수 사이의 위치관계를 파악했듯이 맞아요? 우리가 어떤 2차함수와 1차함수 사이의 위치관계 파악할 때 2차식과 1차식은 서로 같다라는 그 방정식의 실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2차식과 1차식이 서로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그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지. 얘랑 서로 똑같다라고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해선 얘랑 얘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럼 너네가 어떤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되겠어? 이 그림만 잘 그리면 요건 전문이잖아. 그치? 이 중1 때 봤어. 중1 때. 그래서 중1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쓱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렸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이제 얘만 잘 그리면 돼. 자 그럼 이제 제 미분 한번 딱 때려보자. y 프라임 얼마입니까?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나머지 다 지우고 이따가 다시 그릴게 이거는. 그럼 이제 얘는 6 괄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 괄호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래로 블록하게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쓱쓱쓱.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 아니다. 어떻게 되고 22. 20이 나와요? 믿는다. 22.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좀 비교적 정교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왜? y는 마이너스 x분의 1과의 어떤 그 콜라보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0이었을 때의 함수값도 한번 좀 생각해 볼게. 0이었을 때 함수값 얼마야? 2지 그치? 그래서 0이었을 때 2 0,2 한 요 정도쯤 찍으면 되나? 1에 좀 더 가깝게? 한 요 정도쯤? 이게 이제 0,2 그럼 0,2니까 당연히 우리가 x축은 어디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은 이렇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꽤 정교하게 그린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린다.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가 봐봐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값을 가졌잖아.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우리가 1에서 유리함수는 원래 함수값을 뭐로 가져? 마이너스 1을 갖지. 그럼 얘보다 더 위쪽에 이렇게 찍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위를 이렇게 지나는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조금 좀 조정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근접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아이였나 보다. 그치? 대충 그렸지만 아까는. 어쨌든 교점은 몇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 그래서 최종답은 서로 다른 네 식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할 수 있겠지? 결국 두 개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방정식에서 활용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개였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유형 세 번째 그래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방정식에서의 활용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는 k가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도록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도 똑같아.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상황과 완전하게 동일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는 k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얘 마이너스 k라는 그 그래프를 그리시던지, 그게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하시던지, 아니면 y는 이것과 y는 k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들 사이의 교점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그런데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k라는 그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이 k가 계속 회방을 놓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못 그리는 건 아니야. 그치만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k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물론 이게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훨씬 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항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y는 이것, y는 이것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따로따로 그리는 걸 훨씬 더 선호해요. 근데 y는 k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아니잖아. 그냥 선만 찍찍찍 가로선만 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y는 삐리리니까 y 프라임 한번 써볼까? y 프라임 얼마야?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6 괄호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3 괄호 x 플러스 1 6.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3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3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쪽에다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1, 얼마? 여기 있는 점은 3, 얼마. 이젠 뭐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라서 진짜 시시하고 쉽죠, 그쵸?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18. 그러니까 여기는 10이라는 값이 나오겠고 3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얘는 54, 얘는 54 없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54. 그래서 요거는 3, 마이너스 54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계산 잘못했으면 얘기해줘. 자, 그 다음에 얘가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내가 선을 쫙 그려봤을 때 그 선의 교점이 하나는 음 쪽에 두 개는 양 쪽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x축과 y축, 아니 적어도 y축만큼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y축까지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한 대충 한 요 정도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 진짜 왜 얘기도 안 하고. 자, 보십시오. 어떤 점을 지나요? x가 0일 때 y의 값은 0, 그치? 그래서 x축 먼저 쫙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요 자리에서 y축이 그 점을 지나게끔 그림이 그려져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쵸? 요 정도는 빠르게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바로 진행한다. 자, 일단 내가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그치?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기도 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쵸? 자, 얘네들 중에서 하나의 음근 두 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하려면, 맞죠?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하려면 어느 위치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 이 아래쪽. 그렇다고 아예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건 또 안 되겠고, 하나의 음근을 갖는 건 맞지만 두 개의 양근을 못 갖잖아요, 그치? 한 요 정도쯤? 이게 딱 적당한 거. 하나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갖는 상황. 맞아요? 나 이거 이해 안 된다 손. 이 진짜 중요한 유형이야 이거.
이따가 너희들 직접 스스로 풀어보라고 할 거야. 지금 이해 안 되면 빨리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것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그 K의 범위를 구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쵸? 그럼 Y는 K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그치? 이렇게 있어도 이거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0보다 일단 K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보다? 마이너스 54보단 더 커야 되겠지. 그게 K의 범위야. 어때? 이게 방정식에서의 활용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자.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예제 4번 그 다음에 딱 그거밖에 안 나오네. 예제 4번이랑 그 다음에 4-2번 문제 이 두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이랑 표현 바꾸기 4-2번 문제 이 두 문제를 각각 풀어보십시오. 연습장 필요하신 분들은 그 주변 친구들한테 달라고 하시면 내가 아까 종이 나눠드렸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를 안 주면 좀 섭하죠? 오늘도 숙제가 나가니까 이따 그거 꼭 받아가시고 안 받아가면 이따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래도 요거는 내가 좀 양심이 있어서 목요일까지 뭐 오늘까지나 내일까지가 아니잖아요. 목요일까지면 뭐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돼 너희들? 응? 그냥 해오라면 해오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자, 다들 한번 보여줘봐. 그거는 하고 있어. 예제가 어디 있는 거지? 그래프 했어? 다 했어. 그래프를 다 했다. 이거라니까. 노즈 검사했어. 진짜? 준이 그래프 다 했다는데. 6시 반 거. 보여주세요. 이거 뭐지? 야, 오늘 받는 것도 있잖아. 네. 그거 한 거 보여주세요. 너 거 봤어, 내. 처음에 마이너스 그렸다가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마이는 이걸 바꿔서 됐어요. 그냥 풀이 과정을 보여주면 내가 알아서 이해합니다. 준이 그래프 하는데 얼마나 걸려? 그래프는 이거는 뭐라고 쓴 거죠? 그 1이라고 쓴 건가요? 와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자, 예제 4. 결국 너네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려야 되는 그림은 어떤 것과 어떤 겁니까? 뭐랑 뭘 그려야 돼요? 네, 뭐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는 A를 그냥 냅두겠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라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A를 넘기겠다. 그래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랑 Y는 마이너스 A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너네가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인가? 3X라는 것과 Y는 마이너스 A의 콜라보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는 3괄호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1.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과 3에서 함수값, 1에서 함수값을 각각 구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가 되네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는요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그다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x축과 y축을 조금 정교하게 나타내 볼 필요도 있겠죠. 저기 밑에 있는 문제들 후속 문제들까지 푼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럼 얘는 이제 0,0을 지나요. 0,0. 따라서 이제 여기가 0,0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고 싶대요. 그럼 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그려지고 혹은 요렇게 그려지고, 그래야 두 개 점에서 만나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그렇죠? 물론 실근은 3개예요. 물론 실근은 3개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각각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A가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뿔마 2라는 값을 갖겠죠. 알겠죠? 마이너스라는 거 절대 잊지 마. 알겠지? 밑에는 문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니까 당연히 요 2부터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으면 된다. 따라서 A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상황이야? 요 위쪽에 있는 상황이야. 위쪽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라는 것이 뭐랑 뭐 사이? 0보다 크고 그 다음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뭔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표현 바꾸기. 자 이 문제 풀어본 사람? 답 나온 사람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는 0이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가지도록 하고 싶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는 0.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플러스 2는 3ax. 그래서 이제 내가 나눠줘가지고 뭐 x 세제곱 플러스 2 3x는 a. y는 이거랑 y는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리잖아. 어떻게 그려? 우리가 이런 거 언제 배웠다고? 못 그려.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지금 고려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죠. 그럼 뭐가 사실상 유일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어? y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게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걸 판단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일단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3차함수 그래프고 최고창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그럼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x축이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인즉슨 극대값은 부호가 극대값은 부호가 양수고 극소값은 부호가 음수가 되면 좋겠구나.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일단 스텝 1은 통과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y 프라임 3x제곱 마이너스 3a. 그럼 얘는 3괄호 x제곱 마이너스 a. 자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x가 뿔마 루트 a일 때 얘는 그 값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1일이 얘는요 루트 a, 1일이가 될 거야. 진짜 대입해. 여기 위에다가 괜히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 위에다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루트 a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 a 루트 a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요 마이너스 3a 루트 a가 될 거고 그 다음 더하기 2.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a 루트 a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다. 이 친구는 어때요? 마이너스 a 대입하는 거니까 이번엔 반대로 2a 루트 a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2a 루트 a 플러스 2라는 것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양변에다가 일단 2 먼저 나눠주고 a 루트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거? 넘기나 보죠. 이거 마이너스 1로 바꿔서 a 루트 a 마이너스 1 그 다음 제곱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 너네들이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양수고 이것이 음수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양수고 제가 음수다. 공통으로 얘네들이 있다는 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걸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십시오. 요령이 필요해요. a 플러스 2라는 것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것이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크고 그 다음 a라는 것은 맞죠? 나 제대로 쓴 거 맞죠?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크다. A가 2보다 크다. 왜 A가 2보다 크다고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그치? 예상이랑 좀 다르네. A가 마이너스 2랑 이상이 있다라고 나온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보다 A가 크고 2보다 이제 A가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 이 A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결국엔 루트 안에 들어있잖아, 그치? 얘는 양의 값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값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이 모두 다 성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인 이것을 취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어쨌든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고려해 주시면은 결국엔 최종적으로 우리는 A라는 것이 2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맞죠? 그러면 A 루트 A라는 것이 2보다 크다라는 걸로 바꿔서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 A 루트 A라는 것이 일단은 양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2A 루트 2A 루트 A가? 2A 루트 A가 이제 2보다 크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변 2를 나눠주고 A 루트 A 그것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를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얘가 1보다 크려면 어때야 되겠어? 얘의 제곱인 A 세제곱이 어때야 됩니까?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는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됐죠? 항상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좀 복잡한 형태로 써져 있을 때는 이걸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 모르는 거 있어?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 이것도 예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x가 2보다 더 큰 범위에서 부등식 x세제곱 플러스 a가 3x제곱보다 더 크다라는 게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것도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정식에서의 활용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a라는 것을 혼자 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한쪽으로 이양시켜요. 뭐 지금은 뭐 그냥 x세제곱을 이양시켜서 한번 해볼까? 이번엔 a를 한번 남겨볼게. 아까 마이너스 a를 만들어주는 것을 했으니까 지금은 a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가 이쪽에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이 넘어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보다 더 크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i가 어떤 범위에서 2보다 큰 x가 이제 2보다 더 큰 그 범위에서 언제나 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고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a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그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 그래프를 바로 그린다. y는 땡땡,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6x 따라서 마이너스 3 x 괄호 x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이제 위로 블록하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는 0, 여기는 2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3차원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번에 위에서부터 떨어지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당연히 0, 얼마입니까? 0,0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은요, 2,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10이니까 4가 되겠네? 2,4. 우리는 y는 a라는 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어떤 범위에서? 일단은 2보다 더 큰 범위에서 a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까? 일단 돼 안 돼 이거? 이러면 2보다 더 큰 범위에서 a가 얘보다 항상 커요? 보고 대답해. 보고 2보다 더 큰 범위에서 얘보다 얘가 항상 더 크냐고 묻고 있잖아. a가 더 커요 안 커요? 더 크지? 괜찮잖아. 이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안 되겠지. 그래, a가 그럼 작으면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럼 4가 될 수는 있니 없니? 정확하게 4. 잘 생각해봐. 우린 2보다 더 큰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싶어. 2보다 더 큰 범위에서만 생각한다고. 얘를 배제하고 이 바로 직후부터 생각하고 싶다니까. 그럼 a가 4가 돼도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a는 4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땡큐.
이해됐어요? 그래프만 잘 그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분석하는 건 뭐 일도 아니지, 그치? 결국엔 그래프야, 결국엔 그래프를 누가 더 잘 그리느냐, 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것만 성공적으로 해주실 수 있다면 요 부등식에서의 활용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넘어가자. 속도랑 가속도는 아까 언제 하기로 했죠? 적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죠, 그쵸? 자, 그럼 우리 7단원 부정적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미분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뭐가 남았을지 모르겠네. 자, 미분의 뭐랄까 학습 목표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미분이라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 그리는 걸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3참수, 4참수, 5참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내기 위해서 그 미분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분을 다 뗀 이 순간에 내 그래프 그리는 걸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 미분 공부 헛공부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주 소중한 오전 시간이 그냥 증발한 거니까 꼭 부지런히 따라오십시오. 강의 들으시면서 알겠죠? 제발 미뤄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투 한번 공부한 것으로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때 나는 이거 똑같은 개념 강의 다시 안 해요. 당연히 이것보다 더 심도 있는 개념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를 하든지 여름방학 때는 그런 특강을 구성할 예정이니까 그냥 같은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여름방학 때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 알겠죠?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3월 한 두 번째 주 정도쯤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투를 그때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수험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고 알겠죠? 자, 아무튼 부정적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적분을 처음으로 공부를 하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적분은요, 사실 적분이라는 것보다는 미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정적분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정적분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부정적분이랑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얘네들이 물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얘네 두 개는 그냥 사실상 원래는 아예 관련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어떤 중요한 성질,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성질이라고 부르는 그 성질에 의해서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됐었던 거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을 정적분과, 즉 한마디로 적분과 뭔가 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얘는 이제 하나의 교두보 같은 아이야. 그럼 무엇과 무엇의 교두보냐? 원래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요, 어떤 아이였냐면, 잘 기억해. 원래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었어요. 원래는 미분의 역연산. 즉 한마디로 야, 뭘 미분하면 EX가 되게, 이런 짓을 하던 게 그게 부정적분의 시초야. 원래는 부정적분이 그거였어요. 미분의 역연산. 마치 전개와 인수분해 같은 느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것을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인수분해를 반대로 거꾸로 풀어버리면 전개잖아요. 그렇죠? 전개와 인수분해는 서로 역연산 관계였어요.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x가 되죠? 그럼 누굴 미분해야 2x가 될게? 라는 그 역연산을 하던 그 과정이 그게 부정적분이야. 그래서 원래 부정적분은 미분의 친구였어요. 원래 그거랑 같이 놀던 애야. 그런데 이 부정적분의 그 결과랑 이 정적분의 결과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그 성질에 의거하여 이 미분과 같이 함께 놀던 이 부정적분이 이 정적분과 미분을 연결짓는 하나의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 단원 끝나자마자 바로 부정적분 딱 밟고 바로 이제 토스 정적분으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다음 단원의 이름이 정적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부정적분을 공부하는 것까지는 약간 어떤 느낌이 좀 강하냐면 미분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미분을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도함수의 정의 공부했었을 때 있죠. 미분법 공부했었을 때. 약간 미분법 공부했었을 때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데? 라는 것을 여기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일단 부정적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책 읽어봅시다. 일단 여기에서 저 가운데 정도쯤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의 꼴은 x제곱 플러스 2x 혹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라는 형태로 나오잖아, 그치? 자, 이런 형태들이 전부 다 미분이 되면 누가 되나요?
미분이 되면 누가 돼? 2x 더하기 2가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야 2x 더하기 2라는 것은 누굴 미분하면 나와? 라고 물어본다면 뭐 하나를 딱 특정해서 정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지.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냈었던 야 2x는 누굴 미분하면 2x가 되게? 라고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뭐입니다 라고 딱 특정져서 얘기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당연히 없었겠죠. 그치? 그래서 어떤 식을 미분하면 딱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겠지만 어떤 식은 뭘 미분해서 나온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하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로 정할 수가 없었지? 상수항 부분이 뭐가 될지를 모르니까. 그치? 뭘 미분하면 2x가 되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x제곱이지 라고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2x가 되는데 x제곱 플러스 3을 미분해도 2x가 되는데 x제곱 플러스 7을 미분해도 2x가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뭐 하나로 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2x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i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로 x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x제곱에다가 뭔가 상수항이 더 붙어있는 형태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수를 우리가 C라고 쓰고 그걸 적분상수라고 부르며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분하면 2x가 됩니까? 라는 그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C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C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적분상수. 반드시 이 부정적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정적분이라는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래서 이런 부정적분이라는 이 과정을 진행을 할 때 그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상수를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i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 이제 C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참 칠판에다가 이제 대략적인 우리가 내용은 좀 알았으니까 칠판에다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미분을 했을 때는 그때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었지? 2x 플러스 2가 됐었어요. 근데 2x 플러스 2라는 것을 미분의 역연산을 하면은 그것은 무엇이 된다? 얘가 된다? 아니야.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치? 왜냐면은 x제곱 플러스 2x가 될 수도 있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미분하면 얘가 돼. 그래서 미분했을 땐 유일하게 나오지만 얘를 미분의 역연산을 했을 때는 얘로 유일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 c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적분상수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정리했어. 자, 그러면 이 미분의 역연산, 미분의 역연산,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불렀었던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느냐?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래서 2x 플러스 2의 부정적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무엇입니까? 2x 플러스 2입니다. 2x 플러스 2를 부정적분하면 무엇이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c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럼 이제 그것을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좀 앞으로 자주 쓰시게 될 텐데 좀 쓰는 것 좀 연습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아주 그냥 막 인테그랄 그냥 뭐 S 쓰듯이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막 해마처럼 이렇게 그냥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갈고리 모양으로 뭐 낚싯바늘 같은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좀 연습 좀 하자고. S를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여기서도 구부정 여기서도 구부정. 알겠지? S를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쓰면 좀 뭔가 좀 어색한데 좀 빠르게 휙휙휙 쓰면은 좀 이렇게 괜찮게 모양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S를 좀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적분 기호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 그 기호를 좀 연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인테그랄이라고 부를 거고요. 인테그랄 누구를? 2x 플러스 1을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분하겠습니다.
다시 하게. 부정적분하겠습니다. 누구를? 2x 플러스 2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라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된다고. 이 c 안 쓰면 다 틀립니다. 이건 봐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건 안 쓰면 다 틀려. 왜? 얘를 적분한 것은 전부 다 이게 나온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다 잘못된 거지. 그치? 나중에 우리가 정적분을 배울 때도 똑같이 이제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그때는 여기랑 여기에 마치 시그마처럼 뭐 좀 이렇게 숫자가 달라붙습니다. 뭐부터 뭐까지, 뭐 A부터 B까지,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부정적분은 그걸 안 써요. 그냥 이 기호뿐입니다. 이 기호. 인테그랄 2x 플러스 2 dx. 알겠죠? 이 문자에 대해서 얘를 적분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인테그랄 2x 플러스 2 dt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이거랑 서로 같은 걸까요? 빨간색 쓰니까 좀 어색한가? 얘랑 서로 같은 걸 말하는 걸까? 얘는 뭐예요? 2x 플러스 2를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2에 x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고, 얘는요 2x 플러스 2라는 것을 t에 대해서 적분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즉 t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는 여기에서 무슨 취급을 해주겠어? 숫자 취급을 해주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 취급이 되어 있고, 얘는 t의 입장에서는 상수항 같은 아이예요. 그러면 무엇을 부정적분하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t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면 2x 플러스 2 t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겠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 뭐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얘랑 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꼼꼼히 보세요. 얘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있는 아이야. 알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2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는지, 2x 플러스 2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 알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분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미분을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겁니다. 미분을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부정적분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 미분해야 얘가 되지? 뭘 미분해야 얘가 되지? 이런 거니까. 미분을 하는 과정이 반대 과정을 생각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뭘 미분해야 얘가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럼 자꾸 반대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뭘 미분해야 세제곱이 나왔겠어. x 4제곱이었겠지, 그치? 그치? 근데 얘를 그냥 미분하면 4x 세제곱이었었을 거야. 근데 지금 4가 아니라 개수가 1이잖아. 그럼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였겠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요? 원래 뭐였겠어? x 세제곱이었었을 거야. 근데 여기 개수에 뭐가 있었기에 얘가 이렇게 2로 떨어졌을까? 3을 곱해서 2가 된다는 거니까 3분의 2가 됐었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더하기, 아니 빼기지? 빼기, 그 다음 얘는요? x제곱 먼저 쓰고, 그렇지, 2분의 7. 그 다음 얘는요? 더하기 x, 그 다음 더하기 c, 이렇게. 어때? 미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쓰실 때 얘 먼저 쓰고 그 다음 개수 쓰고, 얘 먼저 쓰고 개수 쓰고, 얘 먼저 쓰고 개수 쓰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꼭 지켜주십시오. 괜히 겁먹들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쓰려고 하다가 이런 것도 괜히 틀린다고. 알겠지? 가장 너희들을 많이 낚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냐면 인테그랄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dx. 자, 그럼 이거 왠지 이걸 막 x 4제곱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틀린 애들 되게 많다고. 왜 그러겠어? 아, 3 떨어져서 3이 됐겠구나. 3 떨어져서 3이 됐겠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닌데, 그치? 오히려 요걸 미분하면 4 곱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적혀 있었어야 됐겠어? 4분의 3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야 됐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이거 2 떨어져가지고 4가 됐었던 거니까 그럼 2x 세제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다. 근데 그게 아니지. 얘는 3이 곱해져서 4가 됐다는 거니까 3분의 4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숫자들을 쓰고 이런 식으로 얘 쓰고 숫자 쓰고 얘 쓰고 숫자 쓰고 얘 쓰고 숫자 쓰고 얘 쓰고 숫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분 할 때 그런 것들 실수하지 않도록 꼭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안 쓰면 그냥 틀린다고 했어. 절대로 안 쓰고 그냥 제출하고 그러지 마.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를 쭉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책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우리가 인테그랄 f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라지 fx 더하기 c라고 하자 라는 그런 가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이제 얘가 이 라지 fx라는 것을 이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fx의 부정적분 중 어떤 것 하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부정적분이 무수히 많이 있잖아.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할 때 다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여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2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뭐 맨 윗줄에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그걸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는 좀 알아들으시라고 같이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바이블 포인트 한번 보자. 자, 저기서 이제 인테그랄 fx dx는 이제 결국에는 fx가 적분하면은 라지 f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라지 fx 더하기 c를 미분하면은 다시 fx가 된다. 당연한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놓고 있죠.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부정적분은 뭐라고?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미분의 역연산, 부정적분 서로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꾸로 미분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이 부정적분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그 두 줄 한번 봅시다. 자, dx분의 d라고 써놓는 게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였지? 우리 이거 미분해서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x에 대해서 까먹었어요?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표시라는 거였잖아. dx분의 d. 여러분들 이 d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요게 이제 우리가 y 프라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수학적 기호거든요. 이거는 dx분의 d 그리고 y 얘네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꼴이에요. dx랑 dy가 합쳐져 있다라는 걸로 보기보다는 dx분의 d y라는 것에 합쳐진 표현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게 더 적절합니다. 얘가 의미가 뭐냐면 찰나의 x의 변화에 따른 찰나의 변화율이라는 소리예요. 얘는 그 대상이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dx분의 dy의 의미는 뭐겠어? 찰나의 x의 변화에 따른 찰나의 y의 변화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그건 뭐야? 아주 좁은 그 순간에 그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그게 그 순간에서의 미분계수였잖아. 그래서 y 프라임이라고. 그쵸?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dx분의 d 하고 괄호 묶어서 인테그랄 fx dx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단 괄호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자. fx를 먼저 뭐 하고 싶대요? fx를 뭐 하고 싶대요? 적분하고 싶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대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대요. 그래, 여기 써져 있는 건 dx분의 d 하고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fx를 먼저 적분을 하고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다음 그것을 또 어떻게 하고 싶다고? 미분하고 싶다고.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fx를 한번 적분합니다. 그럼 그걸 또 한번 미분을 해요. 뭐야, 다시 돌아오겠다. 뭐가 되겠습니까? fx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dx분의 d fx
그것을 인테그랄 dx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그럼 그건 뭘까요? x에 대해서 fx를 먼저 미분을 합니다. 그냥 그걸 다시 적분을 해요. 그럼 뭐겠냐? X 플러스 C. 그렇지, 잘했어. 이때는 이것과는 다르게 적분상수가 반드시 따라 붙는다. 그래서 적분하고 미분한 것과 미분하고 적분한 것은 서로 같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둘은 전혀 다르다. 내가 적분하고 미분하면 아무리 적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적분상수가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미분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걔는 삭제가 돼요. 없어진다고. 그런데 내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을 마지막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히 적분상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는 것은 그냥 역연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마치 역함수의 본함수 합성한 것과 본함수의 역함수 합성한 것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럼 결국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무슨 차이가 있다? 적분상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사람 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과 성질.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이미 했어. 은근슬쩍. 아까 내가 예시 들으면서 했잖아. 야, 우리 한번 이 식 적분해볼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했었던 거 있지? 그게 이 성질을 만족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미분이 더하고 빼고 그다음 실수배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연산을 했을 때 무리 없이 진행됐잖아. 이 식을 더하고 빼고 실수배한 것을 미분하면 미분된 걸 더하고 빼고 실수배한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그냥 당 식을 미분했을 때 우리는 그냥 바로 미분한 것들을 더한 걸로 써줄 수가 있었잖아. 그럼 적분도 역연산이니까 그냥 똑같이 다 성립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뭐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 x의 n제곱을 적분하자. 뭐 그럼 당연히 원래는 x의 n 플러스 1제곱이었을 테니까 n 플러스 1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따라서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플러스 적분함수 c 해주시면 바로 x의 n제곱의 부정적분 결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우리 아까 전에 했잖아. 패스할게요. 넘어가자. 228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 무슨 중간에 뭐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ax 플러스 b라는 것의 n제곱.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사실 엄밀하게는 어디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냐면 그 미적분이라는 곳에서 그 합성함수의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같이 알아만 둡시다. 알겠죠? 그냥 이 결과를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의 5제곱 얘를 미분한다 생각해볼게. 얘를 미분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f라는 것이 x 5제곱이고 g라는 것이 2x 플러스 1일 때 우리는 f의 g를 합성한 요것을 미분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미적분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셔도 괜찮아. 나중에 미적분 공부할 때 그때 이해해도 돼. 그래서 보통 이제 너네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냥 얘네들을 미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라는 것 정도쯤만 알려주거든. 좀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시킬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x의 변화에 따른 이 아이의 변화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얘를 미분하겠다는 것이 x의 변화에 따른 얘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매개가 있어요. x에 따른 얘의 변화와 얘에 따른 이 전체의 변화. 그치? 다시
x에 따른 얘의 변화, x에 따라서 2x 플러스 1이라는 아이가 변하고 그 2x 플러스 1이라는 아이에 따라서 이 아이가 변화하는 거야. 근데 얘를 우리가 라지 x라고 한번 좀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x에 따라서 라지 x가 변하고 라지 x에 따라서 라지 x 제곱에 라지 x의 5제곱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이거의 변화율은 어차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거에 따른 이거의 변화율은 도함수 얼마야? 5 라지 x의 4제곱이잖아. 얘에 따른 얘의 변화는, 그치? 근데 얘에 따른 얘의 변화는 어때요? 얘에 따른 얘의 변화, x에 따른 2x 플러스 1의 변화. 그럼 얘로 미분한 그 결과가 그때 얘에 따른 얘의 변화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얘에 따른 얘의 변화율은 얘에 따른 얘의 변화율에 연달아 그 변화율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얘에 따라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2바퀴 돌고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3바퀴를 돈다면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2바퀴 돌고 얘에 따라서 얘는 6바퀴 돌게 되겠지. 그럼 그때의 그 비율이 곱해지잖아요, 그쵸? 2바퀴, 3바퀴 2바퀴를 돈다, 3바퀴를 돈다 2랑 3이랑 곱해서 6바퀴 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변화율과 이때 변화율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관계야? 곱해지는 관계라고. 그때 그 변화율은. 이해됐어? 이 원리는 근데 잘 몰라도 돼.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어. 나중에 미적분 시간에 정확하게 배우시면 돼. 근데 일단은 지금 그 과정보다는 현재로서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얘의 변화율과 얘의 변화율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곱하면 그것이 얘에 따른 얘의 변화율이 나온다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2 곱하기 5 괄호 라지 x가 아까 2x 플러스 5였으니까 2x 플러스 1의 4제곱 이렇게 쓰면 그것이 얘의 도함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2라는 것의 정체가 뭐였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여기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라지 x라고 가정한 상태로 그냥 그것을 전체를 통째로 미분한다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돼. 그 둘의 미분 그 결과값을 서로 곱해준 게 바로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세제곱 얘를 한번 미분해보자. 그러면 x에 대한 얘의 변화율을 먼저 써. 뭔데? 4x 플러스 4 거기에다가 곱할 거야. 무엇을? 얘에 따른 얘의 변화율을. 그러면 3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 통째로 얘 통째로 마치 이걸 라지 x라고 생각하고서 미분하는 거야. 통째로 x의 세제곱을 미분하니까 3x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에 대한 얘의 변화율과 라지 x에 대한 라지 x 세제곱의 변화율 그 두 개를 연달아 곱한 거지. 그래서 x에 대한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변화율 4x 플러스 4와 라지 x에 대한 라지 x의 세제곱의 변화율 3 라지 x 제곱 그 둘을 곱한 것이다. 이해됐어요? 응. 뭐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이건 진짜 완전 미적분 내용이야. 우리는 그냥 요거까지만 알면 돼. 요거까지만. 오케이?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ax 플러스 b라는 것에 n제곱을 미분한다고 생각해보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a에다가 얘에 대해서 얘의 전체 변화율 n 곱하기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응. 이게 미분이었지, 그치? 그럼 적분은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잠깐만 n-2 미안. 그래서 적분은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a분의 1 곱하기 얘는 지금 약간 좀 그 숫자가 바뀌었죠? a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 얘를 미분한 것은 ax 플러스 b의 n제곱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헷갈리겠지?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 2x 플러스 5라는 것의
4제곱이라는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원래는 뭐가 있었겠어? 2x 플러스 5의 몇 제곱? 뭐를 미분해야 얘가 만들어지겠냐? 5제곱. 그치? 그런데 이때 5도 떨어지고 얘를 속에 있는 걸 미분한다 해서 나중에 속미분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속미분을 하면은 얼마? 2. 따라서 10이 곱해진 그 결과가 이 계수가 1이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였겠어? 10분의 1이 있었어야 5가 떨어지고 요걸 속미분을 한 2까지 같이 앞으로 나가야 곱해져서 1이라는 게 만들어지겠구나. 따라서 10분의 1이 원래부터 있어야 했었던 것이었겠구나. 플러스 C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얘의 적분값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결과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얘를 5 떨구고 2 빼내서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숫자는 10분의 1이 원래 있었어야 했다. 얘가 없었다면 10 곱하기 2x 플러스 5의 4제곱이었을 건데. 그치?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게 여기에 왜 튀어나오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이다. 알겠죠? 사실 몰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약간의 효율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좀 한 번씩 짚어드려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 가서 복습하실 때 또 유용하시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쓰셔야 돼요. 2x 플러스 5의 5제곱이 베이스였겠지. 이걸 먼저 쓰셔야 5가 떨어지고 2가 빠져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죠. 이걸 안 쓰면은 헷갈려요. 알겠죠? 항상 우리는 얘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10이라는 게 곱해지는, 미분하면서 그 10이라는 게 곱해지는 그 과정이 있었을 텐데 다 사라진 거 보니까 원래 10분의 1이 있었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부정적분의 성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더하기 빼기 실수배. 이거 다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9페이지, 230페이지까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딱 부정적분의 내용 자체는 끝났습니다. 7단원의 내용은 끝났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이 7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볼 거야. 마치 우리가 그 3단원 도함수 공부하자마자 그 도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봤듯이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래도 제법 좀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좀 요령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정적분으로 넘어갈 것이고 아마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남았냐? 목, 금, 월, 세 타임 남았으면 아마 이 수투 내용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해요. 정적분이랑 해가지고 이 정적분의 내용이 사실 이거는 너무 속상한 일이긴 한데 원래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활용 이런 식으로 정의, 성질, 활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남은 부분은 한 요 정도쯤 밖에 안 됩니다. 뭔가 좀 어이가 없죠? 정의 어디였어? 정적분의 정의도 안 알려주고 정적분을 시킨다고? 응, 맞아. 이 정적분의 그 뭐랄까 볼륨이 너무 크다라는 그 뭐랄까 비판과 그 불만들 때문에 이걸 떼냈습니다. 그래서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뭔가 난해해요. 정적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이게 참 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금방금방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미분을 좀 자세하게 할 생각이고 적분은 비교적 미분보다는 그러니까 미분을 좀 그래도 완벽하게 해야 이제 적분을 좀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분은 비교적 조금 이제 우리가 힘을 좀 덜 실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부터 이제 그러니까 아까부터가 아니라 그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숙제도 매 타임마다 내주고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미분은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그렇게 수업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남은 세 타임 동안 우리가 이제 적분을 쭉 정리를 할 건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아까 나눠드린다고 했었던 아까 뽑혔었던 그 프린트 그거를 좀 해가지고 오시고 그다음 부정적분 그 내용은 좀 까먹지 않도록 좀 제대로 복습은 해가지고 부정적분에 대한 프린트는 내가 안 드릴 건데 그 미분에 대한 프린트만 드릴 거고 부정적분에 대한 프린트는 안 드릴 건데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은 부정적분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공부를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냉한 상태로 오면 그만 안 둬. 자 여기까지 하자. 선생님